네, 오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우리 담임선생님께 많이 듣게 될 세 번째 대학교로는 여기를 보려고 합니다. 한신대학교 학생 보수자 전형. 네, 올해도 이제 모집 단위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건 또 따로 한번 보시고요. 경쟁률이나 최종 예비 순위 이런 거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학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처음 들어본 대학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들어보는 대학인데 수도권에 있는 4년제에는 그 경쟁률이 낮아 보여도 쓴다고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과마다 과목마다 잘했던 거 뽑아서 등급을 하는 거라서 아마 그래서 좀 더 수치가 이제 높게 나온 거고, 실제 쓰는 친구들의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학과들은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다. 그래 학생들이 충분히 관심 있었던 학과를 그래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도 추가 합격 인원들이 어쨌든 많이 있는 학교들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보면은 좀 폭넓게 생각하면은 약간 5대 1이 한다. 2대 50%의 확률로 네, 합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네, 학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균 어쨌든 컷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이거를 여기 학교마다 산출 방식이 있으니까 꼭 성적을 입력을 하셔서 산출 방식에서 몇 등급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서 네,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학과가 많아서 네,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 이제 오산에 있고, 어쨌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갈 수 있다. 역 두 개 어떤 사이쯤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치까지도 보시고 현실적인 문제 저는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도 네, 평균치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최종 빠지는 인원들이 이렇다. 네, 경쟁 40명 지원했는데 6명까지 16명까지 갔다. 네, 학교장 추천은 좀 더 덜 빠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아무튼 요 정도의 경쟁률의 내신이 네, 여기 학교에서 선출한 방식으로 했을 때 평균이 3등급 중반대에서 4등급대까지 네, 뜨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인재 전형. 이 참인재 전형이 아마 면접이 있었던 전형이었던 것 같은데, 면접. 네, 면접이 있었던 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면접 있는 전형이 똑같이 있고, 네, 그래서 면접에 좀 더 자신 있으신 분들은 면접 준비하셔가지고 써보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래서 평균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4대까지 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확실히 면접이라서 그런지 5등급 때까지도 나오고, 최저는 여기 있는 신학과군. 네, 네, 최저는 5에서 6대까지도 뜬다. 네, 뜬다. 네, 조금 여기 두 개 학과가 인기가 없어서 더 낮은 등급까지 뜬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4, 5등급 친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정을 쓰게끔 어쨌든 수시카드를 추천을 해드리자, 네, 안내를 해주잖아요, 학교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인천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듣게 될 학교 중에 하나다. 수도권에 있으면 어쨌든 지하철을 타고 통학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1호선이 가니까 그거 생각을 하면은 듣게 돼. 네, 기말고사 끝나고 상담할 때 듣게 될 학교다. 그래서 내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학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뽑는 인원 대비 이제 경쟁률 같은 거, 사회복지학과도 꾸준히 사실 네, 인기가 많아요. 그죠? 뭐 요즘에는 복지도 계속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수요가 계속 있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높은 학과들도 있는데, 네, 여기는 또 교과보다는 빠지는 인원이 적네요. 이건 아무래도 면접을 본다라는 건 내신이라든지 내 생김 활동이 더 안 돼 있으니까, 우리 비슷한 4, 5등급 친구들하고 다른 학교에서 또 학종으로 경쟁을 혹은 교과로 하기에 부담스러워서 좀 면접 전형 있는 대로 쓴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네, 생각보다 그 위에서 봤었던 숫자만큼 쭉쭉 빠지진 않더라. 네, 교과 전형을 한 것보다는. 그래서 면접 있는 전형은 대신에 자신 없어 조금 이제 생활기록부가 자신 없으면 도전은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이 추가 합격을 크게 기대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추합까지 인원 생각을 하면은 여기도 경쟁률이 뭐 높은 건 아니라서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전형에 해당하고 그런 학교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네. 경기도 오산에 있으니까 교통편이 사실 애매한 분들은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리의 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학과는 다양하게 있어서 그리고 1호선이 가까워. 1호선이 어쨌든 가서 그 다음에 여기도 논술 전형이 있더라. 논술 전형. 네. 논술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으로 뽑을 때 이게 7등급 친구들까지도 나왔다. 네, 여기는 근데 상위 과목을 해서 했는데 주요 과목들이나 뭐 탐구나 다 6, 7이 나왔으니까 이 7등급이 나왔겠죠. 그죠? 네, 중간중간에 잘 본 과목이 있으면은 평균이 더 이렇게 4에서 더 높게 나오는 게 되겠다. 네, 아무튼 그래서 7등급 친구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한신은 예를 들면 교과나 면접으로 쓰는 친구들은 4, 5등급 대 친구들이 쓰는 거라면 4, 5 플러스 6은 조금 네, 애매한데 상향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논술로는 6, 7등급이 여기를 이제 도전을 할 수 있겠죠. 한신대학교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약수령 논술로 15문제를 보고 15문제 중에서 보니까 10문제 맞추면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수학 문제를 누가 더 잘 푸느냐 싸움이 되지 않을까. 15문제 중에 수학을 네, 대부분 틀리니까 10문제가 합격 컷이 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률이 막 높지 않다. 네, 네, 3대1이면 뭐 그죠? 너무 좋잖아.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6등급 분들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성적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균 국어 몇 문제를 맞췄는가, 수학은 몇 개 맞췄고 전체가 보면 수학이 이렇죠. 보면은 인문계열이 수학이 6문제 나왔는데 지금 6문제에서 4문제 맞춘 친구들이 합격하는 거네요. 4문제 맞춘 친구들이 확실히 합격. 그러니까 3초반 때 이렇게 뜬다라는 건 4문제랑 2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국어는 9문제인데 9문제 중에서 7문제, 그러니까 7등급 같은 경우에 한 문제씩 더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네, 4, 7, 11문제 맞추면은 어느 학과를 써도 지금 합격하는 것 같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실히 국어는 평균이 6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7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학의 5문제 중에서 네 문제 맞추면 완전 합격인데 3문제까지는 맞춰야 이제 어딘가에 비벼볼 수 있는 성적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 문제에 꼭 풀어보시고 모의 논술 학교에서도 해주시고 신청해서 해주시기도 하고 약수령 논술은 학교 단위로 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약수령 논술 그 작년 기출이라든지 문제를 내가 풀어봐서 지금 몇 문제 맞추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15문제 중에 몇 문제 지금 맞추고 있는데 수학은 지금 몇 문제를 맞추고 있는데 수험 수투를 채워서 올리면 합격 가능성이 높겠다 여부 이런 거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루고 밀었던 하기 싫었던 수학 그 다음에 뭐 국어도 미뤘을 수도 있겠죠. 네, 국어 수학 모의고사 공부하셔서 시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학교 문제 사실 제가 안 봐서 EBS에 바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른 학교들도 다 EBS 지문 문제를 네, 참고해서 내시니까 아마 준비하는 과정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7등급 친구분들이 논술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대학교가 여기가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6, 7등급 분들한테 담임 선생님께서 논술 전형으로 써보라고 해주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냐면 그래도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봤었던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마주하고서 푸는 거니까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글쓰기보다는 66등급 분들에게는 이게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근데 난 진짜 수학 안 되겠다 하시면은 인문 논술밖에 없는데 인문 논술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네, 내신 6, 7이면은 네, 실질 경쟁자들 4등급인데 그 내신 점수 차이가 있어서 논술을 더 우수하게 잘 써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약수령 논술은 네, 평균치에서 한 문제만 더 수학 한 문제만 더 좀 신경 쓰면은 합격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준비하는 영역에서의 부담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 대학이 어쨌든 많아요. 네, 늘어나서 더 많게 선택지가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수학 좀 한다. 다른 거 진짜 국어 바닥이고 영어 바닥인데 수학 좀 친다. 수학 좀 한다. 그러면 수학으로 혹시 최저를 3을 맞추면서 쓰게 된다면 가천대도 최저 3 맞추면은 11문제면 대부분의 학과에 다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과값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내가 최저 3을 한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수시 전략이 달라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등급이 몇 등급인데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이 기대할 수 있는 등급이 몇 등급이겠다 이런 것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듣게 됐을 때 네, 놀라지 마시고 네, 실제적인 논술 경쟁률이라든지 합격 컷도 확인해 보시고 꼭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면접 전형은 조금 인원이 덜 빠지니까 면접에 진짜 자신 있는 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그냥 교과 전형에서는 오히려 쭉쭉 빠지니까 뭐 3년치를 봐서 계속 쭉쭉 빠진다라고 하면 평균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은 좀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써볼 수도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통편이라든지 위치 같은 것도 꼭 확인해 보신다. 그냥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말씀해 주셨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꼭 본인들께서도 학교 위치라든지 통학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거 꼭 보신 다음에 네, 투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